자, 문제 1번인데, 자, 칠판을 잠시 보실까요? 사례 문제요. 이 사례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례 문제는 숨은 그림 찾기라는 거 아시죠? 예, 설문에 주어져 있는 내용에서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추출해가지고 그 쟁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정법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 정연하게 결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사례 문제 1번은 제가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면 크게 두 가지 가지고 구성을 한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에 단글로 나오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거와 뭘 결합한 거냐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구성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자기구속 원칙하고요. 자기구속 원칙하고 두 번째가 비례의 원칙. 이걸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그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좀 연착륙시켜 드리려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밑에 세부적인 지문도 2개 정도만 구성해서 실어 놓은 겁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묻는 지문도 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당황할 거 전혀 없어요. 서서히 여러분이 적응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행정청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 거기다 언더라인 하셔야 되겠죠? 제재 처분 기준. 제재 처분 기준은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기본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이 제재 처분 기준 관련해서 항상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이걸 묻겠다. 이걸 먼저 머리에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그 제재 처분 기준 관련하여 제재금 산정 방법 및 부과 기준을 불형으로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재 처분 기준 관련한 것을 불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제재 처분 기준은 재량 준칙이고 그 재량 준칙은 행정규칙이잖아요. 그걸 불형에다가 담았으니 이게 바로 형식은 불형, 즉 법규 명령인데 담긴 내용은 행정규칙이 되겠다. 벌써 이제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자, 위 부과 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했을 땐 500만 원 제재금을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갑이라는 친구가 1차 위반했죠. 그래서 500만 원 제재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 을에 대해서는 이 제재금 부과 기준에 따라하지 않고 어긋나서 얼마 때렸죠? 800만 원을 부과했잖아요. 왜 나만 미워해? 벌써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 만들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딴 사람한테는 500만 원을 부과해 왔는데, 유독 나한테만 800만 원 부과했죠. 왜 나만 미워해? 이게 뭐예요? 평등 원칙 아니면 자기구속 원칙.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선례가 있죠. 이럴 땐 항상 어디로 접근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구속 원칙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을이 자신에 대한 제재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지금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 제재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이미 제가 주어진 겁니다. 이런 게 주어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재량인지 기속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참조 조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재량행위라고 주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재금 부과할 수 있다. 주어진 설문에 의하면 이건 당연히 재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이 불형. 이 불형은 이 제재금 부과, 이게 대표적인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재 처분이잖아요. 그죠? 제재 처분.
근데 이 제재 처분이 재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재량 행사 기준 관련해서 불형에다가 틀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법을 1차 위반하면은 이에 대해서 제재금은 500만 원 이렇게 부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법의 틀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 불형으로 정한 제재금 산정 기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고 그랬죠. 이 불형. 그럼 이 불형은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형식은 법규명령이잖아요. 그죠? 법규명령 형식. 법규명령 형식인데 안에 담긴 내용은 이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 기준. 그러니 이게 행정규칙이구나.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첫 번째 검토하셔야 될 게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지 그걸 먼저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요. 그럼 이게 검토가 되고 나면 두 번째 검토하셔야 될 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지 행정규칙으로 볼지 그걸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이걸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법적 성질은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학설, 판례, 검토 이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설, 그 다음 판례, 검토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학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러보실래요? 형식을 중시하는 학설 하나, 내용을 중시하는 학설 하나, 그 다음 이 법률로부터 수권 혹은 위임 받아서 만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오는 견해 하나.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법규명령설이고 법규명령설이고 두 번째가 이제 행정규칙설. 세 번째가 이제 수권 여부 기준설. 이렇게 돼 있죠? 수권 여부 기준설. 그 다음 판례. 우리 판례는 아시다시피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죠? 즉, 불형 형태일 때와 그 다음 뭐일 때? 그쵸. 대통령령 형식일 때, 대통령령 형식일 때. 두 개로 나누죠? 이건 행정규칙으로. 이건 법규명령으로. 이렇게 하죠. 아마 여러분 기본 시간에 이제 검토는 아마 법규명령설에 따라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문제 제기, 논점 정리에서는 이걸 논점 정리해서 적으시면 된다고요. 이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지 그렇다면 이게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문제된다. 그걸 논점 정리해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걸 하나 이제 풀어나가시면 된다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설문일에 대해서. 자, 논점 정리 한번 볼까요? 자, 불형으로 정한 제재금 산정 기준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문제도 이렇게 제시하면 돼요. 그리고 제시한 걸 하나씩 잘라서 그 다음 목차로 잡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목차 보세요. 불형으로 정한 이제 제재금 기준의 법적 성질 이게 핵심이니까 그 첫 번째 목차 보실래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지 이거 목차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 목차 그렇다면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뭘로 봐야 될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안에 일반 지식을 총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의. 이건 이건 하도 여러분이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그 실질은 행정규칙인 것을 말한다. 그렇게만 쓰셔도 돼요. 그럼 사안 경우 포섭하시면 되겠죠. 그럼 제재금 기준의 형식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불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그렇죠. 제재금 산정 기준이란 이 기본적으로 제재금 부과는 재량이고 그 재량 행사의 기준을 담고 있는 거니까 이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맞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목차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이건 여러분이 이제 갈고 닦았던 내용. 학설, 판례, 검토. 그 학설 여러분 검토하실 때도 학설 쓰실 때도 핵심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논거 중에. 실전에 가서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기억나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학설에 보시면 법규명령서를 취하는 학자들의 논거, 대표적인 거, 법규명령을 만드는 과정이 행정규칙 만드는 과정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요건, 절차가 갖춰서 제정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끔 법규명령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형식에서 그 규범력이 결정된다. 그 두 가지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헌법에다 실어버리게 되면 그건 헌법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죠? 반면에 이제 행정규칙으로 보시는 분은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이 행정규칙인데 포장지를 법규명령 포장지 씌운다고 그게 무슨 법규명령이냐? 그걸 이제 강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대표적인 논거가 구체적 타당성 도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법률은 재량이잖아요. 법률은 재량인데 이걸 법으로 인정해버리면 1차 위반하면 무조건 500만 원 해버리면 기속으로 바뀌는 경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을 인정한 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 그게 구체적 타당성 도모의 필요성, 이 논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설은 이제 여기에 위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그게 수권 여부 기준설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 판례. 판례는 불형 형식일 때와 대통령령 형식일 때 나눠서 접근하는 거 아시죠? 그 불형일 때는 행정규칙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 대통령령일 땐 법규명령으로 접근하죠. 자, 검토는 이제 판례는 어떻게 비판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령과 불형이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 그냥 타이틀이 대통령령이다, 불형이다 해서 그 법적 효력마저 다르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반면에 이제 행정규칙성은 형식을 너무 무시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면 되고요. 수권 여부 기준설은 수권이 있냐 없냐 일반 국민이 알아채기 어렵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규범력을 정하는 건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라고. 그래서 결론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그렇게 검토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내시면 되죠. 그래서 불형으로 정한 재지검 산정 기준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 맞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그 논문 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례 답안 쓰는 거는. 그래서 딱 보고 문제 읽으면서 이게 문제 되겠다 제시하고 내가 제시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논쟁해가지고 결론에서 내 한 말 맞죠?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물어봤던 것이 이제 을의 주장에 대해서 을의 주장이 뭔지만 검토하면 되래요. 을의 주장이 뭐냐 보세요. 재재검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죠. 자기한테 800만 원 때린 재재검 부가 있죠. 이게 위법이다. 요걸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주장했었을 때 만약에 법원으로 갔을 경우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 요건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위법성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결론을 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위법성만 검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 이제 1차 위반하면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청이 이 갑이라는 친구한테는 갑이 1차 위반했거든요. 1차 위반하니까 요 기준에 맞춰가지고 500만 원 부과한 겁니다. 500만 원 부과를 한 겁니다. 근데 동일한 사안이에요. 을도 똑같이 1차 위반했어요. 1차 위반했는데 을한테는 행정청이 800만 원을 부과한 거예요. 지금 8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물어본 것은 이제 을이 이 800만 원 부과, 이게 위법하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800만 원 부과, 이 위법성. 이 위법성을 지금 검토하면 되는 거라고. 만약 위법하다면 법원은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고, 위법하지 않다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다. 이게 결론에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위법성 검토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내 재량이죠.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주체 이거 크게 문제 안 되고 절차는 설문에 주어져 있을 때만 검토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형식도 시험에 문제 될 거 없고요. 남은 게 뭐예요? 내용이죠. 그럼 내용은 다시 두 개로 제가 나누라고 그랬죠. 내용은 여러분 법률 유보하고 그 다음 법률 의 이렇게 나눠서 제가 접근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법률 유보는 법이 없을 때만 검토하면 되는 거야. 지금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유보는 당연히 충족된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법률의 문제죠. 법률의는 아시다시피 다시 법이 있으면 법은 요건 플러스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효과가 항상 시험에 나올 건 여러분 이게 기속이냐 아니면 재량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건은 여기서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 친구가 1차 위반했다는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은 게 효과죠. 근데 효과에서 제가 기속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주어져 있었죠? 재량으로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재량일 때는 재량의 위법성 판단 구조는 성문법 갖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뭐를 들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불문법.
이 설문에서 이제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보세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걸 만약에 법규명령으로 보는 개념을 취할 수도 있고요. 법규명령. 이런 거 시험에 나왔을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답 쓰는 걸 까먹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지금 1번 설문에서 법규명령서를 따라서 검토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배점이 3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규명령으로 이 불형을 검토했을 때와 이 불형을 행정규칙으로 검토했을 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 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으로 볼 때와 그 다음 행정규칙으로 볼 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이건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다고 바로 위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이건 법이죠. 그럼 법이 되면 한 번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위반했는데 800만 원 부과했으니까 법규명령으로 보는 설에 따라 검토하게 되면 이 800만 원 부과는 바로 위법이 되겠죠. 그건 쉽게 검토가 될 거라고. 그거 물으려고 출제한 건 아니겠죠. 그럼 이걸 행정규칙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게 법이 아니고 이게 법이잖아요. 그럼 이 법이 뭐로 되어 있죠? 지금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량이 한계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재량의 한계 검토와 관련해서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행정규칙이 있고 그 행정규칙을 갑한테 적용한 선례가 있죠. 동일 사안인데 왜 나만 다르게 해? 이때 우리가 들고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들고 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항상 쓸말 없으면 제가 뭐 쓰라고 그랬어요? 비례 원칙 쓰라고 그랬죠. 한 번 위반했는데 800만 원이나 때리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 원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재량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접근 방식은 두 개예요. 기본적으로 저게 법규명령서를 취하게 되면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게 따라서 바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이게 법이 돼버리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기속 재량으로 나눈 실익이 있는 것은 이게 법규명령일 때가 아니라 뭐일 때? 행정규칙으로 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속 재량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법이 되니까요. 한 번 위반하면 500만 원인데 800 때렸으니까 이건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바로 위법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근데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법이 아니고 이 부분만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재량이니까 이제 여기서 행정규칙으로 볼 땐 이때는 뭐로 가야 된다고? 재량의 한계 검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재량 한계 검토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여기서 자기구속하고 비례 원칙 이렇게 검토하시면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대충 윤곽이 잡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걸 법으로 볼지 않을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걸 법으로 보게 돼버리면 이게 법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적용할 때는 하위법 가지고 먼저 적용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보게 되면 한 번 위반하면 500만 원대 부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800 부과했으니까 이건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보지 않으면 법률이 법이잖아요. 그럼 이 법은 재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 위반했더라도 재지금 부과할 수 있는 게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법 위법 판단할 수 없고 이때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들고 와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까요? 논점 정리 이게 여러분이 처음 답 쓰시는 분들이 논점 정리 단계에서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빠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논점 정리를 잘 한다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 지식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축적되어 있고 그 다음 설문 딱 읽어보면 여기서 뭐가 쟁점이라는 게 반드시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안 떠오르면 이제 논점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숙달이 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A 행정청이 을에게 800만 원의 부과금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법성 검토하라는 게 문제니까 주체, 절차, 형식 이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표시하시라고. 그럼 남은 게 내용이겠죠. 내용상 하자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법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돼요. 법이라면 이거 가지고 이법적법 판단이 되니까요. 내용상 하자는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인데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럼 법률 우위, 법에 거스르면 안 된다.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법에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요건을
갖춰야 되고, 요건 갖췄다고 하더라도 효과에 거스르면 또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법 위반했잖아요. 근데 효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게 법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적어놨죠. 내용상 하자 관련해서 우선 재재검 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죠? 예, 재재검 기준의 법규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게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반면에 법규성을 부정하게 되면 이건 법이 아니죠. 따라서 그 위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이제 이 법성을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재량의 한계 논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논점 정리에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계 위반 관련해서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자기구속하고 비례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논점 정리 단계에서 제발 결론 내시면 안 돼요. 논점 정리 단계에서는 이런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고 운만 띄우셔야 되는 거지. 탁 보니까 이건 자기구속 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논점 정리 단계에 제시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밑에 논정을 왜 해요? 이미 결론이 났는데. 그렇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이 재재검 기준, 즉 불형으로 되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이놈의 성질이 법규명령으로 접근할 때와 이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접근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재재검 기준의 법규명령으로 만약 보게 되면 이건 법이죠. 근데 이 법에 의하면 한 번 위반한 놈한테는 얼마 때리도록 5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을한테 얼마 때렸어요? 800만 원 부과했으니까 이건 뭐 딴 거 따질 필요 없이 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법 적법 판단이 너무 쉽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 이걸 만약 이렇게 답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 위에서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제 설문 이에 와가지고 이건 법규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1차 위반하면 5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800만 원 부과했으니까 바로 위법, 결론 끝.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를 그다음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반드시 나누시라고. 왜 배점을 35점이라 해놨겠어요? 두 개 나눠서 쓰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3번이겠죠. 재재검 기준을 뭘로 봤을 때? 행정규칙으로 봤을 때. 그럼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이건 법이 아니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두 가지, 자기구속 원칙하고 비례의 원칙. 이 일반론을 쓰시면 되죠. 항상 여러분들 행정법 일반 원칙이 나왔을 때 사례 문제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쓰시면 돼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세 가지까지 쓰셔도 돼요. 먼저 쓰셔야 될 게 의, 그 다음 근거, 그 다음 요건 내지 내용. 급하면 의하고 요건 내지 내용까지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기구속 원칙 위반. 자, 의, 행정의 자유 영역, 키워드 체크하세요. 그 다음 선례 존재, 그 다음 동일 사안, 그 다음 동일한 행정 작용. 이 개념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근거,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죠. 현재 통설은 평등 원칙에서 찾는다고 배우셨을 거고요. 반면에 우리 판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평등 플러스 신뢰보호 원칙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 동그라미 2번에 근거 있죠. 이 부분을 급하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배점이 많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까지 쓴 거지만 급하면 이건 빠뜨리더라도 대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요건은 반드시 쓰셔야 되겠죠. 적용 요건 쓰고 3포섭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공부 한 1년 정도 하면 의하고 요건까지는 어느 정도 쓰신다고 다 웬만한 수험생들은 다 쓰는데 점수 차가 어디서 나겠어요? 3포섭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3포섭 능력을 좀 기르실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뭐 자유 영역, 즉 재량이거나 판단 여지 분야에서만 인정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속 분야에는 적용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단서를 주어줬습니다. 제가 재량 영역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선례 존재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아예 재량준칙, 이거 행정규칙, 이걸 좀 행정규칙으로 보고 좀 접근하는 거잖아요. 행정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만약 이런 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럴 때는 반드시 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규칙이 있을 때는 어차피 공무원들은 이 행정규칙에 따라서 업무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간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예기 간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간행이 따로 축적될 필요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선례 불효설이죠. 반면에 선례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한 번만 있어도 된다. 그게 일회설례설이에요. 한 번 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두 번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행정간행설이고 이게 다수설이자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건 뭐 기본 시간에 다 배우셨었던 거고요. 그 다음 뭐 동일 사안이지 다른 사안일 때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 반드시 여러분들 그 자기구속 원칙하고 신뢰보호 원칙은 의, 요건까지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쓰라고요? 그렇죠. 한 개까지 쓰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반면에 비례 원칙이라든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의하고 요건만 쓰셔도 됩니다만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구속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은 한 개까지 쓰고 사안 포섭하는 습관을 반드시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개에 보면 이 간행이 위법했을 땐 똑같은 위법을 나한테 해달라 할 수 없다 한 거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 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땐 간행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안 포섭하시면 돼요. 그럼 사안 포섭한 거 한번 볼까요? 사안에서 재직원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주어져 있었죠? 그리고 뭐 동일사안, 1차 위반한 건 똑같은 사안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갑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없고, 그렇죠? 이 한 번 위반한 사람한테 500만 원 부과한다는 게 위법하다는 사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법에 보면 8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설문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낼 만한 저항도 주어져 있지 않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아까 선례가 문제입니다. 지금 갑한테 적용한 선례 한 번만 있죠. 근데 저는 무슨 설을 취했었죠? 행정 간행설을 취했잖아요. 최소한 2번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간행만 있기 때문에 이건 요건 탈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행정설례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례 및 행정간행설에 의할 경우 사안의 경우 1회 설례만 존재하는 바, 그죠?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의뢰대한 800만 원 재직원 부과 처분을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게 결론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비례 원칙 위반 문제겠죠. 비례 원칙의 수단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라. 그게 키워드죠. 그 다음 내용은 그 유명한 적필상. 적필상 이 두 문자는 뭐 칠림동이든 어느 수원가든 간섭법적으로 굳어져 있는 두 문자예요. 그죠? 적필상. 그거 쓰시면 되겠죠. 적필상 쓰시고,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사안 포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 이건 저는 이제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닌 것처럼 포섭을 했습니다만, 비례 원칙 위반으로 포섭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문이, 정보가 부족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안 포섭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포섭하는지 보세요. 비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정은 설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 800만 원의 재직원 부과 처분이 지나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검토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토하셔도 돼요. 지금 갑한테 그동안 행정청이 500만 원 부과했잖아요. 그 500만 원 부과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부과했을 거 아닌가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800만 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이건 필요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이건 필요성 원칙보다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택하는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사안 포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할 때 여러분에게 저의 예시 답안하고 같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 체계가 맞아야 돼요. 논리 체계가 맞고 사안 포섭에서 설득력 있게 하면 얼마든지 점수가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저랑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 전개, 논리 체계와 사안 포섭이 설득력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점수 획득의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개를 보시면 결국 자기구속 원칙, 비례 원칙 위반되지 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거죠. 이걸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이 법 위반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이걸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재량의 한계 검토해야 되는데 재량 한계 위반된 게 없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낸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 사안 해결을 두 개로 나눠서 제가 풀어놨죠. 한번 볼까요? 자, 불용으로 정한 재직금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을에 대한 800만 원 재직금 부과 처분은 당의 불용으로 정한 재직금 기준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가 물었으니까 대답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나요? 결론을 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불형으로 재재검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그죠?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이 불형은 법이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이 법적법 판단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상위법인 법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법률은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량의 한계 검토 관련해서 두 개를 검토했죠. 우리가 자기우수 원칙과 비리 원칙. 그래서 불형에서 정한 재재검 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당의 재재검 부과 처분을 다툴 수는 없죠. 왜? 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우수 원칙 및 비리 원칙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죠. 왜? 상위법인 법률이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을에 대한 800만 원 재재검 부과 처분은 자기우수 원칙, 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걸로 저는 검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사 소송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법원은 기각 판결로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 결론에 일치해야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르게 접근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딱 갖추셔야 돼요. 논리 체계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사안포섭할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례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딱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첫 번째 문제는 크게 제가 두 가지 쟁점을 갖고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점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가 법규명의 형식의 행정규칙, 그 다음 두 번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자기구수 원칙, 비례 원칙 이 세 개를 섞어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첫 번째 물어봤던 건 이 법규명의 형식의 행정규칙인지 그렇다면 이놈을 법규명령으로 봐야 될지 행정규칙으로 봐야 될지 그걸 첫 번째 물었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봤던 것은 요 불형에 위반되게끔 800만 원을 부과한 거죠. 이 800만 원 부과한 것이 과연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시다시피 법에 위반됐냐 안 됐냐 할 때 그 도구를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사례 해결할 때. 그 도구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사례 해결할 때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먼저 사례 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주어지죠. 그죠?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그게 설문이잖아요. 이걸 꼼꼼히 제가 읽으라고 그랬죠. 그럼 사실관계에서 행정법적인 쟁점을 추출해야 되죠. 쟁점 추출해야 되죠. 이 쟁점은 크게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렇죠. 쟁점 추출해서 첫 번째가 하나는 소송 요건 충족, 소송 요건 갖췄는지. 두 번째가 갖췄다고 했을 때 행정작용의 위법성 검토. 이 두 가지가 크게 쟁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번에 물어봤던 건 이 위법성만 물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쟁점을 해결할 뭘 발견하라고 그랬죠? 제가 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도구 발견이라는 게 결국은 도구는 첫 번째가 법이죠. 가장 중요한 거. 법이 없으면 그 다음 뭘로 가야 돼요? 학설. 그 다음 판례. 이거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법도 성문법 가지고 해결하고 성문법이 없으면 또 불문법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이걸 알면 이건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도구 가지고 이 쟁점을 여기에 적용해서 결론 내는 거. 이게 사례 해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제가 도구는 뭐예요? 도구는 이 법률하고 불형. 이게 도구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 불형을 법으로 보게 될지 안 볼지에 따라서 이 도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으로 보게 되면 이 자체가 도구가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걸 법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법이죠. 이거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법이 기속이면 이 법만 갖고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만 이게 재량일 때는 다시 무슨 법 들고 와야 된다고? 불문법. 그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근데 아예 이런 도구 자체가 없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예문 기억나시잖아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던 거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설 판례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이제 사례 해결의 기본 포맷입니다. 제가 아마 그 사례 관련된 특강을 아마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조해 드립니다만 그걸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수험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례 해결 방법론 들으면 알겠는데 실제 답을 쓰니까 잘 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숙달이 덜 돼서 그래서요. 이게 이제 숙달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치돼서 실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 해결은 크게 삼박자라는 걸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여러분 읽으셔가지고 쟁점을 추출하고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가지고 이 도구를 여기에 포섭해서 결론 내는 거. 이게 사례 해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쟁점이 이 세 개잖아요. 법규명의 행정규칙, 자기구속 원칙, 비리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쟁점 중에서 위법성을 물어봤던 거죠. 그 위법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도구가 주어져 있었잖아요. 법률하고 불형.
그리고 이놈의 성질이 뭔지를 검토해가지고 포섭해서 결론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자면 또 하나, 이 35점이라는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나는 법규명령에 따라서 문제를 결론 내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학기적 명단에서 본인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배점이 35점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때, 그 다음 행정규칙으로 볼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각각 접근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다면